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절대 흘려듣지 마세요. 두통이 자주 오면 뇌졸중 전조 증상이다. 손발이 저리면 뇌에 문제가 생긴 거다. 어지럽고 뒷목이 뻣뻣하면 위험하다. 혹시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전부 틀렸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뇌졸중 전문의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전조 증상이라고 믿는 것들이 실제로는 뇌졸중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진짜 전조 증상이 왔을 때 10명 중 4명은 그걸 모르고 그냥 넘깁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뇌졸중 전문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인 저도 뇌졸중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안 생기게 만들려고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방합니다. 전문가도 두려워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예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매일 뭘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뇌졸중을 더 이상 막연히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확히 뭘 조심해야 하는지, 진짜 위험 신호는 뭔지, 어떻게 예방하는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주제를 꼭 다루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60대 초반의 남성분이 계셨어요. 평소에 나는 어디 아픈 데 하나 없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술도 좋아하시고 담배도 피우셨지만 병원 갈 일이 없으니까 건강한 줄 아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왼쪽 팔다리를 거의 못 쓰세요. 매일 재활치료 받으시는데 예전처럼 걷기가 힘드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증상을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11만 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요. 인구 10만 명당 48명이 이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 1위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2초에 1명씩 뇌졸중이 발생하고 6초에 1명씩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살아남은 분들 중 30%는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반신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하시거나 말을 제대로 못하시거나 심한 경우 눈이 멀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뇌졸중이 도대체 뭔지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뇌졸중은 우리 뇌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세포가 죽는 병입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뇌경색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의 85%가 이 뇌경색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을 통해 피를 공급받던 뇌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못 받아서 죽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뇌혈관이 막히면 1분마다 190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습니다. 1분에 190만 개예요. 그래서 뇌졸중은 시간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뇌출혈입니다. 이건 반대로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뇌 안에 피가 고이면서 주변 뇌세포를 밀어내고 압박합니다. 뇌는 딱딱한 두개골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피가 차오르면 뇌가 심하게 눌립니다. 뇌출혈은 뇌경색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사망률이 40에서 50%나 돼요. 거의 절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서운 뇌졸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병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뇌졸중은 우리가 10년, 20년에 걸쳐서 직접 만들어가는 병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집의 오래된 수도관을 생각해보세요. 새 수도관은 안이 깨끗하잖아요. 물이 시원하게 잘 흐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쪽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여요. 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날 막혀버리거나 약해진 부분이 펑 하고 터지기도 하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있어요. 그런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문제가 생기면 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해요. 10년, 20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 혈관이 점점 좁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뇌졸중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안 아파요. 당뇨가 있어도 멀쩡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동맥경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도 우리는 전혀 못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뇌졸중 전문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거짓말이라고요. 착각이라고요. 우리 몸은 피부가 베이면 아프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뼈가 부러지면 엄청 아프죠. 하지만 혈관이 망가지는 건 전혀 못 느껴요. 왜냐하면 혈관 안쪽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거든요. 경보장치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60대가 되어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에야 내가 고혈압이 있었구나, 당뇨가 있었구나, 고지혈증이 있었구나 하고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요. 뇌졸중 조기 증상을 아는 사람이 59%밖에 안 됩니다. 성인 10명 중 4명은 뇌졸중이 왔을 때 그게 뇌졸중인 줄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 과연 있는 걸까요? 있다면 뭘까요? 먼저 가짜 전조 증상부터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증상들은 뇌졸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성 두통. 평소에 자주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시죠? 이건 뇌졸중 전조 증상 아닙니다. 어지럼증. 이것도 아닙니다. 손발 저림. 많은 분들이 이거 뇌졸중 신호라고 알고 계신데 아니에요. 뒷목이 뻣뻣함. 이것도 관련 없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역시 아닙니다. 눈이 침침함. 이것도요. 왜 이런 증상들이 전조 증상이 아니냐고요? 우리 몸은 뇌졸중이 올 거라고 미리 경고를 보내주지 않거든요. 지진이 오기 전에 새들이 이상하게 날아다니고 하늘에 불길한 구름이 낀다. 이런 식의 예고는 뇌졸중에는 없습니다. 그건 비과학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이명이 생기는 뇌졸중도 드물게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건 이명 자체가 뇌졸중의 한 증상인 거지, 이명이 나중에 올 뇌졸중의 예고편인 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해요. 그러면 진짜 전조 증상은 뭘까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진짜 전조 증상은 딱 하나입니다. 뇌졸중 증상이 생겼다가 풀리는 것. 이걸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뇌로 가는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운 좋게 다시 뚫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쪽 손에 힘이 쭉 빠졌어요. 젓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툭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5분, 10분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졌어요. 젓가락도 잘 잡히고 아무 문제 없이 밥을 마저 드셨습니다. 또는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혀가 꼬이는 것 같고 발음이 안 돼요. 가족들이 왜 그래? 라고 물었는데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도 잘 되고요.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요. 절대로 다행이다. 괜찮아졌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전조 증상이에요. 뇌졸중이 왔다가 운 좋게 풀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증상을 경험한 분들 중 40% 이상이 48시간 이내에 진짜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이틀 안에 거의 절반이 다시 쓰러진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영구적인 손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겼다가 풀렸더라도 당장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괜찮아졌으니까 내일 가도 되겠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가셔서 검사 받으시고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의미 있는 전조 증상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관련이 없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뇌졸중 증상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얼굴입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이 축 처집니다. 웃으려고 하는데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요. 표정을 지으려는데 얼굴이 비뚤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거울을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팔다리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이 경험합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거나 밥 먹다가 젓가락을 놓치거나 길을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말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져요. 발음이 뭉개지거나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옵니다.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나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시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세요.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증상이 나타난 후 4시간 반 이내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막힌 혈관을 뚫으면 뇌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최대 24시간까지도 시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대한뇌졸중학회 통계에 따르면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가 26%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증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통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뇌경색은 대부분 두통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안 나오는 증상만 생깁니다. 조용하게 진행되는 편이라서 본인이 뇌졸중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뇌출혈은 다릅니다. 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기 때문에 대부분 심한 두통이 동반됩니다. 특히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큰 혈관이 터지는 경우에는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누가 뒤에서 망치로 머리를 때린 줄 알았다. 분명히 누가 나를 때렸다고 착각하실 정도로 극심한 두통이 꽝 하고 생긴대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입니다. 두통이 생기면서 정신을 잃는 분도 많으시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평소에 자주 있는 두통, 뻐근하다가 괜찮아지고 또 아팠다가 나아지고 하는 그런 만성 두통은 뇌졸중과 관련이 없습니다.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두통은 해당이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두통입니다. 평소에 두통이 있든 없든 갑자기 엄청나게 심한 두통이 생겼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두통이 생기면서 정신을 잃었다. 이런 두통이 생기면 뇌출혈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사망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뇌경색 사망률은 5% 미만입니다. 우리나라 뇌졸중 치료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이거든요. 다른 선진국 평균이 7.7%인데 우리나라는 3.3%밖에 안 돼요. 하지만 뇌출혈 사망률은 40에서 50%입니다. 거의 절반이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뇌출혈이 훨씬 무섭습니다. 뇌경색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죽지 않더라도 심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후유증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세포가 죽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죽은 뇌세포가 다시 살아날까요? 안타깝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몸에서 잘 재생이 안 되는 조직이 몇 가지 있어요. 눈의 수정체, 연골, 그리고 뇌신경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뇌졸중 환자분들 증상이 처음 그대로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좋아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죽은 세포는 살아나지 않는데 죽은 세포 옆에 있는 정상 세포들이 대신 일을 맡아주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비유해 드릴게요. 어떤 팀이 갑자기 다 퇴사를 해버렸어요. 큰일이죠. 그러면 옆 팀들이 유능하다면 그 일을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겠죠. 힘들지만 어떻게든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뇌도 비슷합니다. 죽은 뇌세포가 하던 일을 옆에 있는 정상세포들이 받아서 해요. 만약 이 정상세포들이 아주 유능하고 죽은 세포가 많지 않다면 거의 정상처럼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너무 많은 세포가 죽었거나 옆 세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어느 정도 회복되다가 멈춥니다.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아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회복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요. 그 이후로는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뒤에도 남아있는 증상, 그게 바로 후유증입니다.
평생 안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뇌졸중 환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로 말씀드릴게요. 25%, 4명 중 1명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본인도 못 느낄 정도로 정상이 돼요. 또 25%는 본인은 약간 불편함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뇌졸중 환자라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기까지 절반입니다. 절반은 거의 정상 생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희망적인 얘기죠. 하지만 나머지 절반이 있습니다. 25%는 확실한 장애가 남아서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한쪽 팔을 못 쓰시거나, 마지막 25%는 휠체어를 타시거나 일상생활을 혼자서 못 하시거나 돌아가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요, 뇌졸중 전문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도 뇌졸중이 두렵다. 그래서 안 생기게 만들려고 총력을 기울인다. 절반은 정상이 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생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번 생긴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해요. 이미 뇌졸중이 생길 정도로 혈관의 동맥 경화가 심하다는 뜻이거든요. 한 곳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혈관들도 비슷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졸중이 한 번 생기신 분들이 평생 동안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절반을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경험하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약 꼭 드시고 생활 습관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집중해주세요. 예방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어려운 걸 해야 할 것 같잖아요. 매일 운동 2시간, 특별한 건강식품, 복잡한 식단 관리. 이런 거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뭘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딱 2가지. 첫 번째, 체중을 유지하세요. 건강하게 살아라, 운동해라, 골고루 먹어라. 이런 말씀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잖아요. 잔소리처럼 들리시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딱 하나만 드립니다. 체중이 늘지도 줄지도 않게 유지하세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체중을 유지하려면 자연스럽게 먹는 것도 조절하게 되고 움직임도 신경 쓰게 됩니다. 운동 얼마나 해라, 뭘 먹어라 마라. 이렇게 과정을 잔소리하는 것보다 결과 하나만 관리하는 게 훨씬 쉬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렵습니까? 체중계 올라가서 몸무게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늘었으면 조금 조절하고 줄었으면 좀 더 드시고. 이것만 하셔도 기본은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최소한의 의학적 검사를 받으세요. 1년에 딱 한 번이면 됩니다. 매달 할 필요도 없어요. 건강검진 받으실 때 다음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첫째, 당화혈색소입니다. 이건 지난 2~3달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예요. 이게 6.0%를 넘으면 나 당뇨 걸리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이게 160을 넘으면 나 고지혈증 아니야? 하고 생각하셔야 해요. 건강검진 기본 항목에 안 들어있으면 추가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얼마 안 합니다. 셋째, 혈압입니다. 이건 집에서 재셔야 해요. 왜 병원에서 재면 안 되냐고요? 병원에 가면 누구나 긴장하거든요. 긴장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우리 몸이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고 자동으로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해요. 흰 가운 입은 의사 앞에서 혈압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잰 혈압으로 고혈압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혈압계 하나 사세요. 요즘 가정용 혈압계 좋은 거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편안하게 앉아 계실 때 아무 증상도 없고 몸이 편안할 때 재보세요. 그때 측정해서 130에 80을 넘으면 고혈압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병원 가셔서 상담받으세요. 나이대별로 추가 검사도 권해드립니다. 40대가 넘으시면 경동맥 초음파 한번 해보세요. 목에 있는 큰 혈관에 동맥 경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혈관이 우리 몸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큰 혈관이라 초음파로 보기 좋거든요. 여기에 동맥 경화가 있으면 당신은 동맥 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사람입니다 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목에만 있겠습니까? 다른 데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50대가 넘으시면 뇌혈관 검사를 고려해 보세요.
머릿속 혈관 상태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진 곳이 있는지, 동맥류라고 해서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곳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찍어보시고 정상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매년 하실 필요 없어요.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렵습니까? 체중 유지하기, 1년에 한 번 피 검사하기, 집에서 혈압 재보기, 40대에 초음파 한 번, 50대에 뇌혈관 검사 한 번.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하시면 뇌졸중 예방의 기본은 다 하시는 겁니다. 담배와 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네요. 흡연은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끊으셔야 해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가끔 미세먼지 걱정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흡연자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흡연으로 들어오는 해로운 물질은 미세먼지와 비교가 안 돼요. 스스로 미세먼지가 가득 찬 방 안에서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주 지독한 환경 오염을 본인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담배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위험을 높입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술은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안 드시면 가장 좋지만 기호식품으로서 조금만 드신다면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번에 2잔 이내로 끝내세요. 그 이상 드시면 간에 치명적이고요. 뇌세포도 직접 죽입니다. 치매나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젊은 분들께도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뇌졸중은 노인병 아니야. 나중에 신경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즘 30대, 40대 뇌졸중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오면 희귀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전형적인 동맥경화성 뇌졸중이 젊은 분들한테도 생깁니다. 이분들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비만이 심하시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요. 담배 많이 피우시고 술도 많이 드십니다. 자기 생활이 전혀 절제되지 않은 채로 5년, 10년을 보내시면요. 20대, 30대도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분들을 드물지 않게 봅니다. 어차피 뇌졸중은 늙어서 생기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하면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생기시는 분들은 이미 과거를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30대, 40대의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고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똥오줌을 못 가리시는 휠체어에 의지하시는 그런 일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목 운동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혈관 박리라는 게 있어요. 혈관을 고무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돌리면 혈관도 같이 구부러지잖아요. 유연한 혈관은 문제없이 따라가요. 그런데 혈관이 딱딱해진 분이 계세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에 칼슘이 끼거나 해서요. 이분이 고개를 과하게 돌리면 혈관이 그 움직임을 못 따라가서 안쪽 벽이 쭉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가 넘으신 분들은 목을 과도하게 꺾는 운동을 조심하셔야 해요. 요가나 필라테스, 스트레칭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의 운동 범위와 수준을 생각해서 하셔야 해요. 목을 과하게 꺾거나 비트는 동작은 혈관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목 마사지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의 관절과 연골과 근육은 다 되는데 혈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옆에 계신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부르시면서 반응이 있는지 보시는 겁니다. 눈을 뜨시는지 대답하시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의식이 없으시면요. 숨을 쉬는지 빨리 확인하시고요. 코앞에 손을 대보시거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보세요. 맥박도 있는지 손목이나 목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하지만 이걸 오래 하느라 시간 지체하지 마세요. 119에 즉시 연락하세요.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기요. 119 연락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시고요. 본인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의식 없이 쓰러지셨다면 심장이 멈췄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 심폐소생술 안 하면 생존율이 7%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하지만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릴 수 있는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거의 다 살릴 수도 있어요. 만약 의식이 있으시면요. 눈도 뜨시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잘 안 되고 아무튼 의식이 없는 건 아니다. 반응은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럴 때는요. 119에만 연락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환자분을 편하게 눕혀드리고 119가 올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제발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손 따지 마세요. 우황청심환 먹이지 마세요. 팔다리 주무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의식이 없는 분한테 뭘 먹이시면 기도로 넘어가서 큰일 납니다. 환자분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게 최선이에요. 119 구급대원들도 현장에서 특별한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아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치료가 있습니다. 뇌졸중과 치매의 관계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치매가 한 가지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 치매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가 뭐냐면요. 혈관이 망가져서 뇌세포가 군데군데 죽었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치매예요.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 치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도 실제로는 혈관 문제가 많이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꼽혀요. 결국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뇌졸중 예방법이 치매 예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은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이런 증상 있다고 뇌졸중 올 거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둘째, 진짜 전조 증상은 뇌졸중 증상이 생겼다가 풀린 경우입니다. 갑자기 팔에 힘이 빠졌다가 괜찮아졌다. 말이 안 나왔다가 다시 됐다. 이럴 때는 다행이다 하지 마시고 당장 병원에 가세요. 48시간 안에 40%가 다시 쓰러집니다. 셋째, 얼굴 마비, 팔다리 힘 빠짐, 말이 어눌해짐.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갑자기 생기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골든타임 4시간 반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넷째, 예방은 정말 간단합니다. 체중 유지하시고요. 1년에 한 번 당화혈색소와 콜레스테롤 검사하시고요. 집에서 혈압 재보세요. 담배는 끊으시고 술은 줄이세요. 다섯째, 응급 상황에서는 119 연락하시고 심폐소생술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손 따거나 우황청심환 먹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두려운 병 3가지가 있죠. 암, 치매, 뇌졸중입니다. 암과 치매는 아무리 조심해도 막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운이 나쁘거나 유전적인 요인이 있거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이렇게 하면 100% 막을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다릅니다. 뇌졸중은 명백하게 본인이 살면서 만드는 병이에요. 10년, 20년에 걸쳐서 우리가 직접 혈관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요. 본인이 조심하면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체중 유지하기, 1년에 한 번 검사받기, 집에서 혈압 재기, 담배 끊기. 이게 어렵습니까? 전문가들도 두려워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막을 수 있는 병이에요. 오늘 영상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 형제자매분들께 이 영상 보여드리세요. 뇌졸중 증상을 미리 알고 계시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생사를 가를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